예수님, 찍어 물리는 거예요? 예. 큰일 났네. 저는 나오미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센터는 제주 교구 이주 사목인데, 이주 사목은 외국인 거주자들, 제주도 이주 사목은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서 사목적으로 배려하는, 사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 교구마다 다 이주 사목이 있어요. 그 이주 사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요즘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인구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생기고 나서 전화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상황이 막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함께 시작을 하면 많은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홍보를 다니자. 홍보를 다녀서 외국인의 문제, 아니면 외국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아니면 한국 여러분들이지만 외국 사람에 대한 관계의 문제 등등 저희와 도움을 청하면 함께 하자라고 해서 홍보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 온 김에 뭐까지 한다? 후원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로 바라볼까? 얼굴 하얀 사람들은 조금 좋아 보이지? 얼굴이 점점 까말수록 무섭지? 전에 2년 전에 예멘 애들 왔을 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근데 그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해요. 그들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엄청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도 외국 나가면 돌아다녀 보세요. 그 외국 사람들 뭉쳐 있으면 피해지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아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외국 사람들 보면 다문화 가족을 보면 무시하게 되고, 왜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못 사는 나라라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왜 이럴까?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황님께서도 그들을 환대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라.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이주의 역사입니다. 저는 남양 홍씨입니다. 남양 육지입니다. 전 육지 거예요, 제주도 거예요. 제주도에 몇백 년 전에 조상님이 내려왔겠지. 전 육지 겁니까, 제주도 겁니까? 몰라요? 남양홍은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공을 세워서 남양의 터를 잡은 겁니다. 저는 중국 겁니까, 한국 겁니까? 한국 겁니까? 몇 년 살아야 한국계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색이는 육지에서 들여와서 6개월만 살면 제주 거랍니다. 저는 얼마나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반도 이 끝에까지 사람이 이주해 온 것은, 인류의 시작은 아프리카 쪽이다라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전 아프리카 겁니까, 한국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건 한 핏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하면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고, 특히 제주도는 제주도 말이 더 특별해서 그런지 육지거 하는, 근데 역사 안에서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 안에서의 강한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상처를 겪지 않은 분이 제주도 온 다음에 한 몇십 년 살고 나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육지거 하고 있더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디 거예요? 당신도 육지에서 내려왔는데 왜 육지거라고 하냐고. 그냥 자기는 제주거 가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나의 울타리, 나의 삶의 터전에 누가 들어와서 상처를 줄까봐, 나의 것을 빼앗을까봐, 나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우리는 방어 기제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 참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분인데 처음에 말이 안 통할까봐 두렵다가 한국말 조금이라도 하면 마음을 놔. 그러면서 잘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혐오라기보다 말이 안 통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러다 말이 통하면 너무나 친해지고 너무나 좋아지는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좀 내려놓자. 두려움을 내려놓고 좀 더 나은 삶의 자리를 만들자고 저희가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내 올 건 아니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먼저 저희 루마니아에서 오신 수녀님인데 여러분들은 루마니아 말이 알아듣게 될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루마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온 크리스티나 시녀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민 오는 것은 거의 13년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2017년 크리스마스 때 왔는데 신부님 찾아러 왔는데 그 조금 있다가 예멘 친구들이 많이 제주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2주 사모 해왔습니다. 이전부 교구하고 수원교구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거의 80%입니다. 그 외에 제일 많이 오는 무비자, 즉 우리가 불법 사람 부려오는 야봉들이에요. 그 외에 다문화 가족 아니면 비나인 비자 노동자들이 특히 비자 때문에 아니면 스카우트 활동에 아니면 라파엘 클리닉 때문에 우리 센터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면 지금은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멘 친구들입니다. 40%. 그 외에 인도 사람들도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기타 국가 보면서 원래는 16개국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거의 23개국 찾아왔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상담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분야입니다. 근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생활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집 찾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 찾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외에 아주 특별한 경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출산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옆에 2명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지 계속 저를 불렀어요. 그럼 결국은 제가 손 잡고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아니면 일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맡길 데가 없어서 밤새도 우리 센터 맡겨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영성생활 지도입니다. 우리 센터 오는 친구들 위해서 매주 미사 있습니다. 영어 미사 있고 한 달에 한 번 베트남 미사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베트남 수녀님도 함께 하시고 신부님은 초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미사하고 있습니다. 무릎공소에서 그리고 제주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티모 친구들이도 가톨릭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격주로 2개월에 한 번에 디모로 미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가끔은 뭐 케라라에서 오는 친구들이 주로 가톨릭 신자이어서 이분들 위해서 필요할 때 뭐 크리스마스 전에 고백성사 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아니면 부활 전에 신부님 따로 초대해서 미사 그분들 위해서 미사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시기표로 대임 시기하고 사순 시기에 피정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었지만 내년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은 의식주학 및 정착 지원 있습니다. 새로 입국해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는 사람들에게 숙소와 음식 재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무료 아니지만 조금씩이야 본인들도 해야 되지,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가 주로 도와주고 있어요.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난민 신청자들 위해서 여기저기 제가 소개받고 많은 사장님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의식을 좋게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곧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맞습니다. 교회에 우리 가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족과 함께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오고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특히 집 지원하고 있습니다. 왔을 때 보증금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센터에서 보증금 빌려주고 있어요. 월세는 본인들이 낼 수 있을 때 내고 있고, 그리고 이 보증금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 돌려주고 있는데 거의 1년 안에서 다 갚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많아서 소개받고 동역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그 Save the Children과 함께 업무 협약 맺어서 아이들의 양육비와 보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사였는데 작년에 행사들이 많은데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나라마다 조금 행사 하고 싶은데 달라요. 베트남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많이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특히 설날하고 추석 지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특히 이 시기에 쉬는 날들이 많아서 미사와 만남의 장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 모든 사람들 위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오미센터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상훈 안디라입니다. 원래 이 난민 사업에 대해서는 난민 담당자가 있어요, 저희 센터에. 그 아내들하고 시리아 난민 출신,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딴 청년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사정상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난민 지원 사업은 김수환 추기경님 재단인 바보의 나눔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받고 있고 아마도 내년까지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할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저희 난민 지원 사업을 보면 앞서 그 수녀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돕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난민 숙소 여성 쉼터에서 5채를 저희가 집 5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구해주고, 일자리 구하면 보증금 저희가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보증 나중에 환수하고 하는 이런 그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게 15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남성 쉼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쪽에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 신청자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법률적인 그런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있는 난민 네트워크에 같이 들어가서 이쪽에 변호사들 조력도 받고 있고요. 또 근래 그 제주도에 있는 한 변호사님이 저희 도와주신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또 이쪽에서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예멘 난민 한 500명 정도 들어온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죠. 하지만 그 해에 들어온 전체 인원은 1200명이 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500명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700명이 있었던 얘기죠. 우리는 500명 때문에 막 난리를 났었죠. 그 이후에도 지금 2019년도 보면은 월 23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들이고요.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단체에서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저희 센터에 와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제선이 멈춰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원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또 라파엘 클리닉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 해주는 겁니다. 이 활동은 굉장히 오래됐죠.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구가 제가 제주도 내려고 훨씬 전부터 시작을 했고 가톨릭 의사회, 가톨릭 그 약사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모가 좀 커져서 김남호 복지재단에서 운영비 또 롯데 복지재단에서 약품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뭐 이렇게 외국인들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의료보험이 가입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어 문제 때문에 내가 보험이 되지만 한국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쪽에 오면은 오래된 사람들이 중간에 통역을 해주고 해서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옵니다. 또 하나는 다들 외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인사도 하고 또 와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의료 공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의료보험이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수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일반 수가라고 해서 그거에 6배 내지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내죠.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을 하면 우리는 가면 60만 원 정도면 끝나요. 맹장 수술. 그런데 그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400에서 6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런데 또 별도로 외국인 수가라고 있어요. 그 외국인 수가는 일반 수가의 2배 내지 3배 정도. 그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맹장 수술을 얼마를 받느냐면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부잣집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의술이 좋으니까 와서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은 없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노동하러 온 사람한테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수가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 건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돈도 없는데 보통 다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지에 있는 의료 공제를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지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기본 개념은 가입비 10,000원, 그 다음에 한 달에 10,000원씩 의료보험을 내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제주대학병원하고 나머지 한 9개 정도에서 10개 병원이 저희 협력병원이에요. 그곳에 가면 일반 수가에서 조금 할인해서 받고 있고요. 또 다 치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 심사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태국 사람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한라병원 갔는데 한라병원은 외국인 수가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더니 이거 1000만 원 내야 된다. 보증각서 써라.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택시 타고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갖고 택시 안에서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카드 만들어주고 제주대병으로 보냈어요. 거기 가서 250만 원에 종합수술 다 했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영수증을 주고 126만 원 환급해줬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하고 사실은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꽤 많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주위에 그렇게 미등록으로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이걸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5층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만 살고 있어요. 21살 큰딸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4명 살고 있고요. 주위에 또 이렇게 인도 뭐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온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들이 자기 손을 잡고 그냥 제주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일해야 되니까 학교에 가라고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한국말도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 상당히 어렵죠. 또 대부분이 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린이 심리 치료도 해주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부터는 공부방을 아예 만들었어요. 저희 센터 3층, 4층에다가 공부방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면 저희한테 와서 알림장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알림장 봐주고, 그 다음에 숙제하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11명이 지금 거기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톨릭 스카우트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난민 가족 자녀들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정지된 상태고요. 제주도에서는 하기성당이 스카우트를 갖고 있어요. 가톨릭 스카우트.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한국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자랑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서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녀님 3분, 베트남 수녀님, 아까 루마니아 수녀님, 한국 수녀님 3분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남미 출신 아메들 하고 있고, 국장님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한글 교실 교육 담당 직원 한국 사람 1명 하고 있습니다. 6명이나 됐어요. 6배로 규모가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구에서는 저희한테 지원을 100% 하지 못하고 저희 총 금액의 3분의 1밖에 저희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김에 후원도 모집하자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 후원자 중에 월 10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30만 원 하는 분도 있어요. 한데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바라면 도둑놈이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해장국에 소주 1병이면 됩니다. 소주 1병에 해장국 하나 먹을 돈이면 저희 아이들 5명이 하루 식사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한 달에 2갑만 봉헌하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2병만 하면 되지. 담배 한 갑이 양담배가 4,800원이지만 국산 말고의 양담배로 해. 그럼 10,000원 정도 하시면 5,000원, 10,000원이면 저희 후원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돈 있는데 왜 10,000원 거래된 수감은 하실 만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특히 후원을 다녀야 하는 제 결정적인 것은 아까 외국인 공제회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안에 다 1,0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이걸 좀 공제회를 알리자 하는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5층에 난민 아이들 5명이 살아요. 아빠는 추방됐고 엄마는 죽었어요. 이제 큰 아이는 21, 둘째는 13살, 11살, 10살, 8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5번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저희 6남매거든요. 이 5남매를 보니까 어떠겠어. 키워야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모르겠는데 내 눈에 띄었으니 어쩌겠어요. 주교님 찾아가서 주교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가 키워야지 않겠습니까? 얘네 길거리 어떻게 내보냅니까? 우리가 키워야겠습니다 하시고 주교님께서도 그러나 당신이 키울 거 아니고 우리가 키울 거죠. 그러십시오. 키우세요 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5층에 살고 있고 얘네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학교에 막 급식도 하더만 그리고 교통정리도 하더만 엄마들 가가지고 막 이런 거 아침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녀님 3번이나 가요. 초등학생 3명이거든. 학교에 제일 많이 가. 우리가 이렇게 양성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후원 모집을 하자. 그 전에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저희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뭐 난민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 안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왕이면 후원 다니자 해서 한 지금 8번째, 9번째 성당으로 오게 됐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술 먹고 담배 펴서 죽이는 돈으로 쓰지 말고 그냥 누구 담배 피고 술 먹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한 달 내내 쓰지 마시고 누구를 살리는 데 쓰시고 우리 자매님들 커피 한 잔, 브런치, 카페 뭐 해서 15,000원, 18,000원짜리 다이어트 한다고 또 다이어트 약 상 먹고 한 1년에 한 번 가지도 않은 헬스장 끊지 말고 그 돈, 그 아까운 분들을 저희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 후원 못 써도 부담 갖지 막 죄의식 갖지 마십시오. 또 언젠가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부담 갖지 마시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써서 잊어버릴 분들 최소한 저 3년은 이실 거 닮아요 거기. 그러니까 3년 이상 하실 분들 꼭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성당에는 그냥 오늘 나가시면서 그냥 오늘 미안합니다 하고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1년만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모르시면 전화